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타에서 창업을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주거비가 저렴하다, 생활비가 작게 든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소득세가 많지 않고요, 인건비가 저렴하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리스 비용도 높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에서 창업을 하십니다. 원래 있던 도시에서는 직장을 다니셨다가도 아틀란타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꼭 아틀란타에 계신 한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틀란타로 이주를 해온 미국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업을 하시려면 먼저 온라인 비즈니스도 있겠지만 일반 소매 리테일 비즈니스나 식당을 오픈하실 때 리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께서 댓글로 리스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겸사겸사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들어가려면 그 리스 가격이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위치도 중앙이냐 구석이냐 드라이브 뚜루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건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파격적인 리스 가격을 주기도 하고요, 프리렌트도 길게 주죠. 그래서 리스 가격이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 리테일의 경우는 보통 저렴한 곳은 스퀘어피트당 20불 안쪽이고요, 비싼 곳은 스퀘어피트당 30불이 넘는 곳도 많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네일샵에는 한 1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한 달에 800불 낸다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싼 데도 있구나 싶었는데요. 그 상가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네일샵에 주인이 혼자 일을 합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가격이 싼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식당 자리를 얘기하자면 아틀란타에서 좀 좋은 지역은 스퀘어피트당 38불 정도 합니다. 40불이 넘는 지역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한인타운 둘루스의 경우에 건물이 좀 돌아앉아 있다거나 아주 싼 곳은 보통 스퀘어피트당 28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3불, 25불 정도에 본 것이 몇 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거의 30불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있는 상가들이 일반적으로 30불이 훨씬 넘어갑니다. 한국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 건물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어느 상가나 무슨 브랜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리스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비싼 지역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저가 유리하고 이미 명성을 얻은 브랜드의 식당이 리스를 하는데 가격 면이나 조건들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아틀란타 인건비는 현재 구글에서 찾아보면 미니멈 웨이지 7.25 나오거든요. 시간당 7불 25가 미니멈 웨이지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맥도날드에도 배너로 써있죠. 13불로 스타트한다고 써있고요. TV 광고에서도 아마존 스타트페이 15불이라고 나옵니다. 미니멈 웨이지란 최소 그 정도를 안 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틀란타 물가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저렴하듯이 인건비도 당연히 저렴합니다. 요새 미국 어디를 가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너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건비 문제와 리스 비용과 세금 문제에 있어서 아틀란타가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인 거죠. 사람 구하기 힘든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인건비가 저렴할수록 오너한테는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자, 식당을 오픈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음식을 팔 건지 그 메뉴가 제일 중요하겠죠. 수많은 식당 오너들이 있지만 식당을 새로 빌드업하고 오픈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식당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걸 사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공사를 해서 오픈하는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식당은 새로 오픈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식당을 구매하시는 게 일이 훨씬 쉽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웨이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는 커피나 아침 식사가 잘 될 거고요, 하이웨이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장소는 디너가 잘 되겠죠. 빌딩이 밀집한 곳은
런치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나의 레스토랑 음식을 좋아할 만한 잠정 고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다방면으로 찾아보시고 바로 여기야 하고 결정이 되시고 나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주변의 모든 경쟁업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시간대별로 손님 입장에서 방문을 한 다음 시장의 가능성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해요. 장소가 결정되고 나면 건물주에게 내가 가진 레스토랑 컨셉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거든요. 내가 이 몰에 들어가고 나면 더 많은 트래픽을 갖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리스를 계약해야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은 건축 회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최소 2배 이상 길어지는 게 허다하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랜드 오프닝 날짜까지 최대한 길게 프리렌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계약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사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HVAC, 에어컨이나 히팅 시스템, 그리스 트랩, 플러밍 같은 기타 등등 큰 공사를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점하는 식당의 컨셉이 아주 마음에 든다면 건물주가 식당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아틀란타의 경우 상가를 비워놓고도 리스를 들어올 때 계약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지역일수록 상가를 비워두면 비워뒀지 아무한테나 리스를 주지 않겠다는 자세가 굉장히 강해요. 리스 계약 사인 완료와 동시에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습니다. 이때에도 시공업체와 함께 조율을 잘 해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해둬야 하고요.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다 짚어나가서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야 하고요. 공사비를 한 번에 다 줬는데도 어떤 이유든 간에 완공 날짜가 넘어가거나 공사를 제대로 못 끝내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지불하는 잔금을 꼭 남겨 놓으셔야 돼요. 시공업체에서 퍼밋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일이 많은 공사업체는 퍼밋마저도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본인이 해당 지역 시청을 방문해서 공사 중에 필요한 각종 퍼밋 신청 서류와 등록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특색이 있는 절차와 법규를 사전에 확실히 확인하고서 공사 기간 동안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업주가 해야 될 일은 그랜드 오프닝 하기 전에 하루라도 우리 업소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먼저 신청을 하고요. 등록된 어카운트 번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체의 얼굴이 간판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이런 식당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입김먼이나 주방 기기들은 공사 기간 중에 미리 다 선정을 해 놓고요. 구입은 해 놓지만 웬만하면 공사 중인 가게 안에 기구를 들여놓는 건 나중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죠. 요새 같은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레스토랑 배달 앱이잖아요. 도어대시, 우버잇, 그럽헙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인스펙션이 통과되고 나면 인테리어와 디테일링 작업도 중요하지만 요새 같은 시대에 레스토랑 두뇌에 해당하는 POS, 알람, CCTV, 사운드 시스템, 인터넷 연결,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인테리어 작업과 디테일링이 들어가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방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주방 기기를 들여놓고 셋업을 합니다. 작은 소품들, 기물들은 이때 구입을 해도 늦지 않고요. 여러 가지 작은 소품이 미리 들어와 있으면 인스펙션을 받을 때 더 골치 아파지고 걸리적거리게 되거든요. 작은 소품들은 미리 들여놓지 않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식당에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메뉴 말고 헬스 인스펙션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메뉴를 최소화한 간단한 메뉴를 만들어서 헬스 디파트먼트에 제출하세요. 메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더 길어지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는 처음에 인스펙션 받을 땐 좀 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직원을 구하시는데 너무 미리 직원을 구하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 헬스 인스펙션 받기 1, 2주 전에 직원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때 가게 운영에 필요한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직원을 너무 일찍 구해 놓으면 자질구레한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오픈이 늦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 직원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물론 기다리는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오픈하기 한 1, 2주 전에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건물주가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보험 증서를 요구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필요한 보험을 이때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식당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이런 영상 안 보셔도 되겠지만 식당 경험이 처음이시라면 여러 가지 쿠폰이나 오픈 광고는 그랜드 오프닝 광고,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는 오픈하고 나서 몇 주 지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 때 그때 광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로 인해서 너무 많은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오히려 핸들이 안 돼서 광고 보고 온 손님들이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진 다음에 광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식당 창업에 대한 순서를 만들어 봤어요. 식당 영업? 힘들죠? 원래 마누라 꼴 보기 싫으면 식당 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자한테도 몸이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훨씬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의 장점은 아무나 다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특별한 면허가 필요 없다는 거. 아무리 힘들고 경기가 안 좋아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모든 소매 비즈니스가 힘들죠. 기존에 원래 있던 소매업이 아니고 새로 소매업을 창업하는 건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꼭 현금을 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훨씬 싸게 구입을 하니까요. 일반 소매 비즈니스, 리테일 비즈니스는 사이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옆에 작은 소규모의 가게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대형 업체를 찾아가잖아요. 먹는 장사, 식당의 매력은 이렇습니다. 음식만 맛있으면 대형 매장이 아니더라도 대박이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맛에 중독되고 나면 그 식당이 아주 허름하고 작은 식당이라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찾게 된다는 거죠. 식당은 매일 찾아갈 수가 있지만, 아니 하루에 3번도 찾아갈 수 있지만 일반 소매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 찾아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럼 식당 영업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어요. 이제 기다리던 아틀란타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준비 잘 하시고 항상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